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는 달렸습니다. 플러스 3.77% 상승했고요. 네이버는 0.94%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이 이렇게 반등 나오는 데는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네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언제 그러면 강하게 반등 나오느냐가 결국은 네카오에게는 언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히겠느냐라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더 오를 수 있을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의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가요, 좀 갈 듯 하면서도 안 가고 못 가고 있는데, 자, 양봉 캔들은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 또 갭상승 양봉 하면서 어쨌든 뭐 떨어져도 양봉, 올라도 양봉, 그쵸? 계속적으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양봉 캔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닥 따지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양봉 캔들이 잦아지는 것은 그만큼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위로 올라줘야 돼요. 네, 위로 빠르게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수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종목에 우리 주가 종목에도 그대로 우리 그 같이 반영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거래량이 좀 더 빠르게 급증해 주면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지금 5위평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한번 위로 2600포인트 상회하면서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안 좋게 나온다면 바로 며칠 전에 이 과거에 하락했던 것처럼 빠르게 다시 음봉 캔들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내려 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흐름들,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실망 매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었던 흐름들이 바로 음봉으로 전환되는 하락 장대 음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미국 증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만 하면 음봉 떨어지고 나올만 하면 음봉 떨어지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네. 거진 뭐 2주, 3주간 빠지고 있는 이 나스닥 100 선물 지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주식들 또 빅테크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 나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주 지금 현재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로 가면서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자, 수요일은 우리 소비자 물가 지표 미국 CPI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 PPI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지표다 보니까 매달 둘째 주 중순경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수요일 목요일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시세가 위로 좀 크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중요하겠죠. 예, 그 사이에 만에 하나 미국 증시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수요일 목요일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지 우려가 되는 거고요. 며칠 사이에 그냥 이렇게 횡보해주면 수요일 목요일 기점으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국 FOMC
우리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19일인데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지 날짜로 18일, 19일자고요. 한국 날짜로는 20날입니다. 20날 목요일 새벽 한 3시경 미국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에도 이 물가지표가 중요한 그 재료로 작용이 하니까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가면요. 네이버는 우리 이번 주 수요일 12일 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앱을 실제로 공개 출시하게 됩니다. 뭐 이 재료로 인해서 네이버가 뭐 크게 급등한다 이거보다는요. 이로 인해서 네이버의 그 쇼핑 앱 일시적으로나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좀 급증할 수 있을지는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요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 지표로 좀 작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사용자가 얼마나 좀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좀 호재성 있는 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네이버는 그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적 분석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만원 언더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 잘 나오고 있고요. 흐름대로라면 지금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횡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앞으로 23만원 돌파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착하고 있는 그림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 주주분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 보고 있을 텐데요.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이렇게 흐름들 보면 여기에서도 낙폭이 깊었던 만큼 또 반등이 세게 나왔고요. 낙폭이 여기에서도 이만큼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또 반등이 또 그만큼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의 이런 흐름들은 나쁘지 않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43,000원, 47,000원대로 올라오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여기 47,000원대를 넘어가는 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여기에서 또 조정이 나오고 또 반등 나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의 이런 흐름과는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거,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네카오가 못 가고 또 카카오도 이렇게 눌린다면 반대로 IT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지수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헤매고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반등이 안 나와요. 흐름이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들 종목들에서 강하게 반등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네카오가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 계속적으로 좀 주춤해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죠?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강하게 언더로 슈팅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급락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5선 반등 나오면서 횡보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하고 우리 하이닉스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전문가님 얘기한 거대로라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카카오하고 네이버에게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투자자님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그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못 가는 거는 맞습니다. 못 가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언더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저냥 여기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버티기 모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니까 다행인 거지, 얘네들이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시장이 급락으로 가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네카오도 역시나 같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네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등도 부담되지만 급락도 부담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네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 괜찮다, 이 얘기고,
위로 올라가도 부담이요, 아래로 급락해도 부담이다. 그러니까 우리 네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주가의 위치에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크게 급등이나 급락만 아니면 괜찮은데 급반등 나와도 문제, 급락 나와도 문제다. 그 점을 투자자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쉽게 보는 건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저쪽에서 얼마나 빠르게 반등 나오느냐, 아니면 급락 나가느냐, 아니면 최근처럼 그냥 뭐 1, 2% 정도 수준에서 와리가리 정도 그냥 하고 있느냐. 그러면 카카오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죠. 저항 47,000원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 카카오를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기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올라가는 척하고 누르고 올라가는 척하고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카카오는 위로 47,000원 근접하거나 그 위로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간 차트 한번 보면 47,000원이 이렇게 강하게 한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 매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카카오는 47,000원 상단이 매물 구간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이미 그런 구간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상단 저항 매물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 왔습니다. 월간 차트 앞서서 과거 2023년도, 2022년도 요때 당시에 이미 저항 구간에 상당한 여기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네이버가 그 23만원까지 왔었기 때문에, 그쵸? 실질적으로는 고가는 23만 5,500원이었습니다만 여기가 돌파되면서 저항 걸리고 또 저항 걸리고 하면서 못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쵸?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먼저 여기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조정이 나왔고 카카오하고 반대로 지금 조정이 더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도 지금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돌파됐을 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올라갈 듯 말 듯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네카오 중심으로 최근 추세가 좀 돌아나가는 그림이고요. 또 많이 빠졌었던 2차전지 쪽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라든가 또는 뭐 네카오 쪽에서 흐름이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증시를 받아주기만 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뭐 미국이라든가 우리 국내 증시가 아래로 고개를 숙이면서 지수가 한꺼번에 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방어주고 뭐고 없을 겁니다. 한꺼번에 또 동반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대형 이벤트들이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로 가면서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네카오가 좀 잘 버텨주는지 아니면 추세가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또 다지고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카카오 못 간다라기보다는 더 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된다.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지금 가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